아, 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요즘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지긋지긋하게 똑같네 하고, 저녁에 집에 오면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가네 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밤만 되면 왠지 모를 허무함이 밀려오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뭐 하러 이렇게 사나? SNS 보면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상한 건가 싶고,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현대인 10명 중 7명이 이런 의미 없음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게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단지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20세기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쾌락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의미를 찾기 위해 산다. 오늘은요, 삶의 이유가 안 보일 때 어떻게 다시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 출신 정신과 의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을 유명하게 만든 건 단순히 심리학 이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1942년부터 1945년까지 그는 나치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배운 그곳, 아우슈비츠, 다하우. 그곳에서 프랭클은 부모님을 잃었어요. 형도 잃었고요. 가장 사랑하던 아내도 잃었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사라진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프랭클은 거기서 하나를 발견합니다. 인간에게 모든 걸 빼앗을 수는 있어도 단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 바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 이 한 문장이요,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프랭클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치료라는 걸 만들어요. 프로이트는 말했죠. 인간은 쾌락을 원한다. 니체는 말했죠. 인간은 힘을 원한다. 근데 프랭클은 달랐어요. 아니다. 인간은 의미를 원한다. 돈 많아도, 성공해도, 사랑받아도 의미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반대로 고통 속에서도, 가난해도 의미만 있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의미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게 프랭클의 핵심 메시지예요. 내가 느끼는 공허함은 뭘까?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매일이 똑같고 재미가 없어요. 열심히 해도 뭔가 허전해요. 친구들 만나도 외로워요. 목표를 세워도 며칠 못 가요. 나만 이상한가?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한 걸까? 아니에요. 이건 사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프랭클은 이걸 실존적 공허라고 불렀어요. 현대 사회는 우리한테 정말 많은 걸 줬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자유도 있고 선택권도 있고. 그런데 동시에요,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안 줬어요. 옛날에는 종교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공동체가 있었어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 하는 가이드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요, 각자 알아서 의미 찾으세요. 문제는 그 방법을 아무도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통 그 자체보다 더 위험한 건 그 고통에 아무 의미도 찾지 못하는 거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야근을 하는데 내가 가족을 위해 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냥 시키니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 달라요. 똑같이 힘든데 한 사람은 버티고 한 사람은 무너져요. 차이가 뭘까요? 바로 의미예요. 우울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힘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질문에 답을 못 찾을 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답을 찾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의미를 찾는 3가지 방법.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프랭클은 말해요. 의미는 만드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다. 무슨 뜻이냐면 의미는 이미 여러분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찾는 방법만 알면 돼요. 프랭클이 말한 의미를 찾는 3가지 방법.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방법, 경험에서 의미 찾기. 첫 번째는 경험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살아있다고 느꼈던 순간들 있잖아요. 누군가랑 진심으로 대화했을 때, 일에 완전히 빠져들었을 때, 영화 보다가 울컥했을 때, 자연 속에서 평화로웠을 때, 바로 그 순간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직장인이 있었어요. 매일 똑같은 출퇴근, 똑같은 업무. 나 뭐하러 사나 싶었대요. 그런데 우연히 동네 유기견 봉사를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2시간씩 강아지들 산책시켜주는 거. 근데 이게 신기한 게 강아지들이 자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꼬리 흔들면서 반겨주는 거죠.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대요. 아,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그게 의미였던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살아있다고 느꼈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살고 싶지? 나를 진짜 울렸던 순간은 언제였지? 그 답 속에 여러분의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방법, 태도 선택에서 의미 찾기. 두 번째는 태도 선택이에요. 이게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어려워요. 우리는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프랭클은 말해요. 상황을 못 바꾸면 그 상황을 대하는 내 태도는 바꿀 수 있다. 수용소에서 프랭클이 본 거예요. 똑같은 지옥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무너졌고 어떤 사람은 옆 사람을 위로했대요. 차이가 뭐였을까요? 상황이 아니라 태도였어요.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슬프죠. 근데 이걸 두 가지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는 내 인생 망했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다른 하나는 이건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신호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찾아볼 시간이야. 고통은 똑같아요. 근데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겪은 실패, 상처, 이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여러분을 만들어요. 이 상처 덕분에 나는 남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됐어. 이 실패 덕분에 나는 더 신중한 사람이 됐어. 이 이별 덕분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어.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 창조에서 의미 찾기. 세 번째는 창조예요. 뭔가를 만드는 거죠. 창조라고 거창한 거 아니에요. 내가 겪은 일을 글로 쓰는 것, 감정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 배운 걸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는 것.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겪은 고통은 누군가에게 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우울증 경험을 블로그에 써요. 그게 똑같이 힘든 사람들한테 위로가 돼요. 이혼한 사람이 상처 치유 모임을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자기도 회복해요. 여러분의 경험은요, 여러분만의 게 아니에요. 그걸 세상과 나눌 때 여러분의 고통이 의미가 돼요. 자, 정리할게요. 의미는 세 곳에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선택하는 태도,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 삶은 이미 의미가 있어요. 프랭클이 당신에게 하는 조언 세 가지. 이제 실제로 힘든 분들을 위해 프랭클이 직접 한 얘기 세 가지 나눠볼게요. 첫 번째 조언, 삶이 당신에게 질문하고 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이 나한테 뭘 줄 수 있지? 세상이 나를 위해 뭘 해줄 수 있지? 근데 프랭클은 반대로 말해요. 중요한 건 삶이 나한테 뭘 주느냐가 아니라 삶이 나한테 뭘 원하느냐다. 무슨 뜻이냐면요. 삶이 지금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 거야? 너는 누구를 위해 힘낼 수 있어? 너는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어? 답을 기다리는 건 삶이에요. 행동해야 하는 건 여러분이고요. 두 번째 조언, 의미는 매일 달라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해. 하나의 큰 목적을 찾아야 해. 근데 프랭클은 말해요. 의미는 한 번 찾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새롭게 발견하는 거라고요. 어제의 의미랑 오늘의 의미는 달라요. 20대 때 의미랑 40대 때 의미는 달라요. 건강할 때 의미랑 아플 때 의미는 달라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아직도 내 인생의 의미를 못 찾았어. 이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의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삶 속에 숨어 있어요. 매일 새롭게 찾으면 돼요. 세 번째 조언, 당신의 삶이 누군가의 용기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는 별로야. 나는 아무한테도 필요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버티는 것, 그 자체가 누군가한테는 용기예요. 여러분 자녀한테, 부모님한테, 친구한테,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는 누군가한테요.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본 거예요. 한 사람이 포기 안 하고 버티는 게 다른 수십 명한테 희망이 되는 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포기 안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의미 있는 일이에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실천 방법.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해요.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실천, 하루 세 문장 쓰기. 매일 자기 전에 딱 세 문장만 써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나를 웃게 한 일은 점심 먹을 때 동료가 웃긴 얘기를 해줬다. 오늘 나를 성장시킨 일은 어려운 일을 끝까지 해냈다. 오늘 내가 도움 준 순간은 지하철에서 할머니한테 자리를 양보했다. 이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이 세 문장이 1년 모이면 1095개예요. 1년 뒤에 봤을 때, 와,
내 삶이 이렇게 많은 의미로 가득했구나. 이걸 직접 확인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실천, 5가지 질문하기. 힘들 때, 막막할 때, 이 질문들을 스스로한테 던져보세요. 첫 번째 질문,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은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걸까? 인내, 용기, 변화. 두 번째 질문, 이 경험으로 나는 뭘 배울 수 있을까? 모든 경험은 선생님이에요. 세 번째 질문, 이 경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을까? 더 강한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 네 번째 질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지금 뭘 선택할 수 있을까? 사랑은 가장 강한 의미의 원천이에요. 다섯 번째 질문, 5년 뒤에 내가 지금의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미래의 나는 지금을 어떻게 볼까? 정답은 없어요. 다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의미로 이끌 거예요. 세 번째 실천, 일주일에 한 번 깊게 쓰기. 일주일에 딱 한 번, 조금 더 깊은 글을 써보세요. 예를 들면, 이번 주 나한테 의미 있었던 순간은 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장면 하나를 떠올리고 그때 뭘 느꼈는지,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화요일 저녁에 엄마한테 전화했다. 엄마 목소리가 어제보다 밝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가끔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엄마한테는 큰 기쁨이 된다는 걸. 나의 존재가 누군가한테 의미가 된다는 것. 그게 나한테도 의미가 됐다. 이렇게 작은 순간들을 포착하고 쓰는 것. 그 자체가 의미를 발견하고 키우는 과정이에요. 혹시라도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삶이 너무 무겁고 앞이 안 보이고 공허함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나는 왜 사는 걸까? 그리고 그들도 여러분처럼 답을 찾고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너는 어떤 태도를 선택할 거야?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어요. 삶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에게 의미를 제공한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 인생을 다시 밝히기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작은 의미를 나눠주세요. 오늘 나한테 의미 있었던 순간은 이거였어요. 우리 함께 응원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깊어지고 의미로 채워지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